이펙티브 자바 아이템 45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이템 주제는 스트림은 주의해서 사용하라입니다. 제가 자바를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제일 놀랐던 거랑 가장 많이 쓰는 게 스트림인데, 현재도 지금 신나게 쓰고 있는데, 책에서는 이 스트림을 좀 주의해서 사용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왜 스트림을 주의해서 사용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발표 순서는 뭐 스트림 다들 여러분 아시니까 뭐 빠르고 간략하게 특징 정도 빠르게 짚고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적절한 스트림 사용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자, 스트림이 없기 전에는 이제 반복문이 많이 쓰였죠. 그래서 그 쓰였던 반복문이랑 한번 스트림을 비교해 볼 거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스트림 특징 한번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림 특징이 뭐가 있냐? 제가 실제로 짰던 로직인데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걸로 한번 스트림 특징을 한번 볼 건데 스트림은 스트림과 그리고 스트림 파이프라인이죠. 이제 중간 연산이라고 말을 하는데 파이프라인과 동단 연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메서드 연쇄를 지원하는 플런트 API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며 병렬 진행도 패러럴 메서드를 사용하면 가능하다라고 스트림 특징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 빠르게 한번 알아봤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적절한 스트림 사용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자, 책에서는 이 스트림을 주의해서 사용하라는 첫 번째 이유로 과도한 스트림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의 예시를 한번 여기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나그램이라는 제가 코드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아나그램이 뭐냐? 자, 구성하는 알파벳이 같고 순서만 다른 단어를 아나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이제 스테이플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으면 이걸 아나그램으로 바꾸면 이렇게 봐요. 그 알파벳 순서대로라고 정의를 했을 때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피털스 네, 이런 단어를 아나그램으로 바꾸면 이것도 동일한 아나그램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이거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아나그램이라고 하는데 이 아나그램 거, 이제 오른쪽이죠. 아나그램 값을 키로 가지고 그 왼쪽 단어죠. 그것들을 이제 밸류로 가지는 뭔가 맵을 하나 제가 만들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정의를 했냐. 보시면 저 그룹스라는 큰 맵이 있죠. 그리고 그냥 간략하게 코드 전체적으로 안 보셔도 됩니다. 이 빨간 박스에서 아나그램 값을 하나 만들고 맵에다 넣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해당 메서드를 통해서 보이시죠? 솔트를 하고, 그 캐릭터, 그 캐릭터로 바꾼 다음에, 그리고 정렬을 해서 반환하는, 그 아나그램 값으로 반환하는 메서드가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아나그램 값을 만들고 있는데, 보시면, 현재는 스트림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현재 이거를 스트림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 while문을 통해서 반복을 하고 있고요. 출력 또한 for문을 통해서 for 반복문을 통해서 수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코드를 스트림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스트림으로 한번 바꿔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하나의 표현식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뭐 간략하게만 보면 앞에서 나왔던 그 아나그램 값을 바꾸는 거 있죠? 그것을 위와 같이 스트림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스트림으로 한번 바꿔봤는데,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자, 스트림을 사용하지 않은 것과 스트림을 사용한 것, 두 코드를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좋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오른쪽 스트림을 사용한 것을 더 좋아합니다. 뭔가 더 멋있고, 코드도 확 줄어들어서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책에서는 이 오른쪽 스트림을 사용한 건 좋지만 너무 과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해당 부분인데, 해당 부분이 일단 가독성이 떨어지고 유지 보수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독성을
저는 그 두 가지, 책에서 말한 두 가지 이유를 일단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 저 코드를 봤을 때 해당 코드가 어떤 로직을 수행하는지 한눈에 솔직히 이해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유지 보수 또한 저 로직이 만약에 변경됐다면 저 그룹 바이 로직을 전체적으로 스트림 전체 로직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 보수성도 약간 떨어진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책에서는 이렇게 모든 과정을 스트림으로 표현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가독성이 떨어지고 유지 보수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은 어떻게 적절한 스트림 예시를 들고 있냐? 다음과 같이 도우미 메서드를 통해서 간단하게 그 메서드로 빼라는 얘기죠. 그 메서드를 도우미 메서드를 통해서 스트림을 구성하는 것이 적절한 스트림 사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물론 현재 모든 반복문을 다 스트림으로 바꾸고 스트림이 이제 한 통 하나로 모든 로즈를 꾸미는 걸 좋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렇게 하고 계신다면 이렇게 도우미 메서드를 따로 빼서 가독성을 한번 높여보는 게 어떨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적절한 스트림 사용 예시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반복문과 스트림을 한번 비교해 볼 겁니다. 자, 스트림이 나오기 이전에 반복문이 쓰였죠. 그리고 그 반복문이 현재는 스트림으로 대체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둘 다 대체되고 있는 이유는 둘 다 뭔가 되풀이되는 연산을 한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 또한, 차이점 또한 존재하죠.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스트림의 되풀이 연산 같은 경우는 람다 혹은 메서드 참조를 사용합니다. 다음과 같이 말이죠. 그런데 반복문 되풀이 연산은 코드 블럭을 통해서 연산을 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뭔가 되풀이되는 연산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복문과 스트림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긴 하지만 어느 것이 좀 반복문이 유리할 때가 있고 그리고 스트림이 유리할 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복문이 더 유리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일단 첫 번째, 코드 블럭 안에서 이제 죄송합니다. 코드 블럭에서 범위 안에 지역 변수를 읽고 수정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반복문이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거 예를 들어보면, 자, 다음과 같이 되게 심플한 코드가 있는데, 보면 이제 넘버스라는 이제 숫자 리스트가 있고, 이제 그 썸이라는 지역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림을 통해서 그 넘버스라고 정의되어 있는 값을 썸에다 더하고 있는 로직을 짜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한번 돌려보면 다음과 같이 예외가 발생하는데 일단 이거는 사실 컴파일 단계에서 예외가 뜨고요. 사실 이걸 그냥 강제로 돌려서 그 예외가 어떤 문구가 뜨는지 한번 살펴본 겁니다. 보시면 must be final or effectively final이라고 써 있습니다. 즉, final 변수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스트림 같은 경우는 지역 변수를 접근하려면 final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파이널이 아니면 지역 변수를 읽을 수 없고, 그리고 수정 또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역 변수를 읽고 수정해야 된다라면, 그때는 반복문이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반복문이 더, 두- 반복문이 더 유리한 두 번째 경우는 바로 리턴 브레이크 컨티뉴 예외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반복문 같은 경우는 리턴을 넣어서 탈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넣어서도 반복 도중에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티뉴를 통해서 특정 반복 구간을 건너뛸 수도 있고요. 예외까지도 던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코드 블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반면 스트림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네 가지를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면 코드 블럭을 사용하지 않고 해당 그 네 가지는 코드 블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트림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잠깐 중간 정리를 해보면 지역 변수를 사용하거나 수정해야 될 때, 그리고 리턴이나 브레이크, 컨티뉴, 예외 등을 뭔가 사용하고 싶다면 코드 블럭을 이용하는
반복문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복문이 좋은 경우가 있다면, 반면에 스트림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스트림이 더 유리한 경우도 한번 살펴볼 건데, 이건 되게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일관되게 변환하는 경우. 자주 쓰시는 맵이라는 메서드가 있고요. 그리고 필터링 하는 경우도 필터라는 메서드를 있어서 사용하시면 되고, 뭔가 하나의 연산을 사용해서 결합하는 경우, 뭐 썸이나 그 숫자를 더하거나, 그리고 콘캣으로 이제 뭐 스트링을 잇는다든지, 뭐 이러한 메서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합하는 경우에도 뭔가 유리하고요. 그리고 컬렉션을 모으는 경우도, 뭐 투리스트나 투셋, 뭐 이런 것들이 메서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유리하고, 마지막으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를 찾을 때도 스트림이 더 유리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스트림이 더 유리한 경우는 이러한 다양한 메서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스트림이 더 깔, 스트림을 사용하면 더 코드를 깔끔하게 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스트림이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반복문이 조금 더 유리한 경우랑 스트림이 더 유리한 경우를 알아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반복문이 더 좋다. 반복문이 스트림보다 훨씬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었고요. 그 스트림이 반복문보다 훨씬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둘 다 약간 유리한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딱 한 가지 경우는 스트림이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딱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 바로 각 반복 단계에서의 원소 값에 동시에 접근해야 하는 경우에는 스트림으로 좀 처리하기 어려웁니다. 좀 와닿지가 않을 텐데, 이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르센 소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P라는 소수값이 있는데, 자, 이 P를 가지고 2의 P승 빼기 1을 계산했을 때 나오는 게 만약에 소수라면, 그것을 메르센 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메르센 소수를 만드는 코드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되게 심플하게 보시면 맵을 통해서 그 2의 P승 빼기 1을 연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필터를 통해서 그 값이 소수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소수라는 것이 통과가 된다면 그냥 출력하고 있는 간단한 메서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돌려보면 잘 출력이 됩니다. 근데 보시면 딱 그 값들을 봤을 때 어떤 값인지 이해가 전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계산할 때 2의 P승 빼기를 할 때 사용됐던 그 P 값을 뭔가 출력하고 싶어서 다음과 같이 출력하고 싶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런 경우는 이제 스트림으로 처리를 할 수 있냐라고 하면 조금 힘듭니다. 자, 왜 그러냐? 자, 7이라는 그 결과값이 나오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자, 프라임이라는 곳에 3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2의 P승 빼기 1이라는 결과값을 통해서 7이라는 게 딱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저희는 앞에서 그 3이라는 결과값이 나오는 것을 원하는데, 그러니까 3이라는 결과값과 7이라는 게 같이 나오는 것을 원하는데, 이 동작을 하게 되면 3이라는 값은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렇게 출력하게 하는 것을 스트림으로는 조금 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실 근데 여기서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2의 P승 빼기 1이라는 되게 간단한 변환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로 진행하는 메소드가 따로 존재해서 그 메소드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출력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되게 특수한 경우인 거고, 만약에 그러한 2의 P승 빼기 1이 아닌 되게 복잡한 변환 과정이 있다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스트림으로 처리하기 어렵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길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면, 반복문이 유리한 경우가 있고요. 스트림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 둘 다 알고 계셔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스트림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딱 한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아이템 좀 정리를 해보면, 자,
반복문이랑 스트림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수치상으로 측정을 해 봤을 때 속도는 반복문이 훨씬 빠릅니다. 물론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원시 타입 같은 경우, 원시 타입을 다루는 경우에는 반복문이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은 성능이 좋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스트링을 쓰지 말고 반복문을 써야 되냐? 현업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스트림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가독성 측면에서, 가독성 측면이거나, 가독성이거나, 혹은 뭐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 사이에서의 뭐, 코드 스타일이 뭔가 정해져 있는 뭐, 스트림을 더 사용하자라는 이런 스타일이 정해진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스트림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좀 길었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 그 반복문이랑 스트림, 뭔가 둘 중 하나를 확고하게 선택하는 확고부동한 규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스트림과 반복문을 뭔가 고민하고 있다면 직접 사용해보고 더 나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아이템은 어떻게 가져가시면 좋으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반복문이 유리한 경우, 그리고 스트림이 더 유리한 경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트림이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딱 한 가지가 있었죠. 그 한 가지 경우를 주의해서 스트림을 사용하고, 그리고 웬만해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트림과 반복문을 고민하고 있다면 그때는 어떠한 뭐 확고부동한 규칙이 없기 때문에 직접 사용해보고 더 나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번 아이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아이템 스트림은 주의해서 사용해라는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